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5%, 네, 똑같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크게 이 바닥 라인이 좀 무너지면서 많이 우려스러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하락분을 많이 메우면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좀 나갔고, 기관 투자자는 뭐 크게 나가진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뭐 520억 정도 매수, 기관 투자자가 이제 좀 매도를 했는데, 증시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좀 하락분이 메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 보기 전에 지금 해외 증시를 보았을 때 지금 나스닥이 4.3% 폭락을 했고요. 다우가 2% 폭락을 하면서 이제 오늘 장도 상당히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시아 증시부터 좀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선물 지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닥 라인이 그대로 이제 내리꽂히면서, 네, 그대로 떨어졌고요. 바닥이 아닌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분을 추가로 또 내리꽂으면서 이 추세, 하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12,000포인트를 이탈을 하고 11,600포인트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반등을 좀 하더라도, 네, 그렇다 할 반등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이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언제든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는 증시 전체가 좀 빠지는 방향이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SOXL, TQQQ, 뭐 FNGU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물타기 잘못하면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하락폭 생각하면서 이제 버텨야지라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대상증장이 들어갈 때와는 지금 상당히 다른 모습이고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지금 하락폭도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좀 중간에 떨어진 과정에서도 진입을 하셨더라도 상당히 큰 손실, 거의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해서 다행히 바닥 라인이 크게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제 기준상의 그런 바닥 라인은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닥 라인 이탈한 채로 뚝 떨어졌고요. 이때와 같은 비슷한 계단식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하락이 지금 등장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이 좀 반등을 하고 뭐 증시가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했지만 언제든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 이평선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하방 라인을 잡았을 때는 좀 단기 하락에 대한 그 무게가 상당히 이제 크게 실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이제 퍼지면서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증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요. 60월봉선까지도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이제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도 어떻게 넘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정도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움직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850포인트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바닥 라인, 최바닥 라인까지 떨어졌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 하락을 갱신을 했고요. 저점을 갱신을 했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반등을 강하게 한 만큼 또 강하게 내리꽂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네.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그런 증시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경우에는 이런 코스닥 같은 좀 무게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뭐, 무난히 계속 빠진다고 한다면, 이제 무게가 무거운 대형주도, 속절없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은 하락폭으로 따졌을 때는, 기술주가 좀 더 크게, 가벼운 종목이 좀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아직 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하고 고점 라인을 유지를 하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5원 내렸고요. 1276원. 그래서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 하락한 그 폭에 대해서 많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1% 내외 정도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좀 하락을 크게 하고 최근에는 반등을 그 하락한 만큼 크게 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계산식으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이 시장을 좀 천천히 좀 대응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급하게 들어가고 급하게 빠져나오고 이런 패턴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다행히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하던 그 상승 추세는 잠깐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3%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국제금리가 계속 올라가는지, 환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지 그 정도 체크를 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4천만 원 정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그런 위험 자산들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위기감과 그 다음에 그런 전쟁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위험 자산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확실히 재작년과는 완전 다른 시장이다, 완전 반대의 시장이다라고 좀 보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 하락해서 24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가격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거의 뭐 유지하는 상황으로 갔고요. 2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장이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시작부터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 막판에 좀 이제 장이 반등하면서 같이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고 정부가 좀 바뀌는 그런 날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기대를 조금 했죠, 사실은.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관련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뭐 원전 테마만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컸던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하락폭도 깊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오늘이 좀 명분상 좀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리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는 그냥 옵션 만기일 겸해서 크게 변동성 없이 좀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또 490만 주 정도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5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수량 구간에서 조금 떨어지는 듯한 좀 움직임이 보였지만,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쐐기형으로 가다가, 그죠? 쐐기형으로 가다가 한번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하락 방향으로 살짝 자리를 잡다가, 여기서 다행히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고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60일선, 뭐 5일선, 121선 정도, 그 정도 다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고요. 뭔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한번 그 움직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제가 떨어지면 증시에 대한 하락 폭락,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올라간다면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은 증시가 좀, 미국 증시가 4%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지수 선물도 좀 안정화가 되었고, 어느 정도는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수렴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인가 내려가는 방향인가, 그 두 가지만 이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증시가 오늘도 결국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0.5% 이상. 근데 그 와중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자리를 지켜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1선 자체가 이제 좀 올라가주면서 21선과 거의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조만간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금요일이나 다음 주 정도, 그 정도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겨운 흐름, 힘겹게 올려놓으면 좀 떨어지고, 또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 거래량이 움직이면서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번 좀 나와주면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저도 이제 분석하기가 쉽고, 여러분들도 그 지루함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텐데요. 일단은 그 시기는 지금 쉽사리 나오진 않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움직임이 한번 나올 때까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한다라고 해서 사실 갈아탈 종목도 크게 없고요. 여기서 그동안 잘 버텨왔던 그런 구간이 있었고,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굳이 지금 하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241선 기준으로 이 박스권의 중앙 라인이죠. 중앙 라인이 이제 거의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좀 올라가야 되는, 혹은 악재가 있다면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상승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이 폭락했을 때도 이 정도의 선방을 보여준 거라면 그래도 좀 윗방향으로 밀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꾸준히 5월 봉선 타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제 양매도를 좀 하면서 좀 두산에너빌리티 전체 시장에 따라 좀 수급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매도한 세력은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그동안 매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추정 물량 대비 실제 물량을 좀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이제 매도 물량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 보험 계속 좀 매수하는 방향, 좀 모아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투시는 최근 3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좀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요 3일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뭐 매도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투신도 전체적으로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는 이제 매수를 좀 하기보다는 네,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좀 투자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잡지 않고 좀 그렇게 좀 매도를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 이 며칠만 보면은 이제 매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1월부터 해가지고 누적 집계를 보았을 때는 거의 뭐 매도 수량이 거의 없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이전처럼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좀 그런 매수 세력이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붙어준다면 네, 아까 그 수렴 구간에서 이런 수렴 구간에서 위로 좀 치고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매수 세력이든 매도 세력이든 크게 뭔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장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변수가 좀 될 수 있어서 빨리 이제 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틀어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뭐 매도 좀 했고 기타 법인도 일단 최근에는 계속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아무튼 지금 뭔가 특이한 매도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도 그냥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수급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이제 좀 증가를 했습니다. 1195만 주 정도로, 네, 50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뭐 최근에는 40만 주 줄었다가 뭐 50만 주 늘었다가 뭐 10만 주 늘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우리가 뭐 신경 쓸 만하게 좀 증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크게 뭐 변동 없이 공매도 잔고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뭔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이 뭐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런 세력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럴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거래는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일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이 있는지 네,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네, 이 정도로 하고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뭐 오늘 뭐 크게 변동 없었고요. 상환이 2만 주 정도 더 많아서 대차 잔고는 2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62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공매도 잔고는 조금씩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잠깐 늘었다가 다시 한번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한참 많을 때는 이제 6천만 주, 7천만 주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2,600만 주 정도는 아주 양호한 대차 잔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규로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는 이벤트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대차 공매 때문에 주식이 못 올라간다 이거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매수 세력이 크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적은 거래량으로 뭔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을 별로 하지 않고 있고 네, 지금 좀 아주 좁은 구간 내에서 좀 오랫동안 거래량이 죽은 채로 그렇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좀 실어준다면 하방이든 위로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대차 잔고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추정 58만 주에서 당일은 43만 주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매수를 조금 해서 매도량을 좀 줄였지만 그래도 오늘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9.28%로 어제 9.3% 정도에서 좀 떨어졌고요. 전일은 뭐 매수로 전환을 했었었죠. 근데 어
지금 이제 코스피 전체에서 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많이 빠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좀 기계적으로 좀 그런 매도 물량이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코스피 지수 혹은 뭐 전체에서 좀 수급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위기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서 움직인다면, 네, 이 투자자 수급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누적 집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적으로 한번 올해 1월부터 해서 1월 1일부터로 딱 집계를 했을 때는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꽤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 투자가 그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꽤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결국에는 올해 집계를 했을 때는 39만 주 정도를 매수를 오히려 했다. 그래서 올해 이 매수했던 물량을 지금 뭐 매수 매도 반복을 하면서 좀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연기금 투자자가 상당히 큰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왔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상증자를 받았다면 유상증자에 대한 지분도 좀 늘어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은 아니죠.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이제 5점 후반대,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이 5점 후반대에 달할 만큼 연기금 투자자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많이 늘려놨었는데요. 지금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히 네, 금융 투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작년부터 많이 매도를 해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매도를 했어도 결국에는 좀 올라갈 때가 되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더라.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MR, 네, 뉴스케일이고요. 뉴스케일은 이제 뭐 오늘 장전에는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10.6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규 상장이 되고부터 지금 증시가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있고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만큼 SMR에 대한 투심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MR뿐만이 아니고 다른 원전 종목들도 최근에 좀 강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좀 원전에 대한 그런 투심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원전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쳐서 좀 빠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예 관심을 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전 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좀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불신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과라는 것이 사실 지금 당장 이 주가로 빠르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산업에 대한 초입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초입기에서 중반기로 접어드는 그 구간에서 언제든지 그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게 뭐 몇 개월이 되었던 일단 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몇 개월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조바심을 내서 좀 지켜보는 순간 굉장히 이제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어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네, 뭔가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뭐 기분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다우 뭐 이런 지수가 그냥 바닥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구간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도 이제 계속해서 원전 소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좀 갖도록 해볼게요.
일단 원전은 지금 이제 국내 시장, 그죠? 국내 시장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부터 먼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첫 번째는 이제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정보가 바뀌면서 이제 친원전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탈원전에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폐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탈원전 폐기를 하면서 친원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헌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 소식은 이제 비율, 그죠? 원전에 대한 발전 비율을 30%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에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비율이 실제로 떨어졌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2050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많았고요.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 비율에 대한 증가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한전과 같은 그런 공기업들을 보았을 때, 전기료를 인상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들을 위해서 전기료를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비율을 지금 급하게 올리면서 전기 생산에 대한 그런 효율을 높여서 그래도 전기 생산에 대한 단가를 좀 낮추었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에 의해서 지금 글로벌 악재에 의해서 원유가 상승하고 막 LNG 가스가 상승하고 이렇게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 비용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기 생산 기업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좀 안전한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전이 많이 부각이 되었고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 원전에 대한 비율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기저 에너지원을 늘리겠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전 비율이 3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30%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10년 내에 10년 내에 원전이 만기가 된다고 하죠. 수명이 다하는 원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그죠? 한 10기가 됩니다. 10기. 10개 정도가 되고요. 순차적으로 2023년, 2024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리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원전 비율 30%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전에 대한 10기의 A 수명을 증가시킨다. 그죠? 수명을 늘린다.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자로 내부에 그 부품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부에 있는 핵 폐기물을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핵 폐기물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핵 폐기물에 대한 저장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품 파트 교체와 이런 좀 건설 비용 그죠? 건설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수명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두 번째로 할게요. 2번으로 수명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그죠? 그동안 이제 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건설이 중단되었던 원전을 재개한다. 건설 재개, 그죠? 건설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 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 재개는 신한울 3, 4호기는 거의 확정이 되었고요. 이 건설 부지와 뭐 그런 것도 이제 다시 환경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통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고, 신한울 3, 4호기에 들어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몰 비용이 수천억이죠. 그래서 수천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천지 3, 4호기인가 뭐 1, 2호기인가요? 뭐 그런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짓는다라고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검토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래서 여기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네 이거 지우고 네 4번은 이제 SMR이죠. 혁신형 SMR 투자입니다. 그래서 SMR 투자를 이제 정부 차원 인수위원회에서 5,800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뒤늦게 원전에 대한 투자를 R&D 비용과 그죠? R&D 비용과 그다음에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이런 안전성을 위해서 연 단위로 이제 총 5년간 한 2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원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ISMR이라고 하죠. ISMR에 대한 그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SMR 투자에 대해서 이제 뭐 경주라든지 아니면 창원시, 네, 창원시와 같은 이런 원전 단지가 많은, 그죠? 원전 관련 기업들이 많은 그 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업 단지를 형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시 차원에서 좀 공격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이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K 텍소노미 네, K 텍소노미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전을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전에 대한 이 K 텍소노미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이 원전에 대한 특성상 원전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건설이 되고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를 이제 원전을 여러 개를 지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한 번에 비용을 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런 비용의 일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받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사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금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K텍소놈이라는 이 쪽에 원전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수출은행이라든지 그런 은행들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요. 국가적으로 그런 것을 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수출 지원단이죠. 수출국인가요? 네, 정확한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수출국을 만들어서 이제 주요 수출 국가 그죠?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한 그 지역에 뭐 사우디라든지 뭐 체코, 폴란드 뭐 이런 쪽, 네, 여러 국가에다가 이제 그 담당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원전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특화된 그런 시스템을 논의를 하고 특화된 원전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10기 이상의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체코, 두 번째는 폴란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집트 수준은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만 일단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좀 변수가 좀 있고요. 나머지 뭐 SMR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해외 시장까지 좀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해외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정책과 그 다음에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다 반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씩 반영이 되면서 그런 상황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원전 테마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그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 네덜란드 소형 원자로의 사업 눈독을 들인다. EPZ,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혁신형 SMR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면서 이제 SMR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형 SMR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다그 블라드 노레덴이죠. 등 이제 현지 매체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계 에너지 기업이 최근 네덜란드 원전 운영사 EPZ와 만나서 SMR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동유럽 쪽,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중동 뭐 이런 쪽으로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네덜란드도 이렇게 SMR 사업에 뛰어들었고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지 의회는 2020년 9월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신규 원전 건설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고 이듬해 12월 이 신규 원전 건설에 총 6,690억 원이 할당이 되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높은 관심은 SMR로 이어졌고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9월 발표한 정책 보고서 네덜란드의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의 역할에서 400메가와트 이하 SMR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건설이 가능하고 투자 비용이 낮아서 금융 위험이 적고 연속해서 지으면 비용을 더욱더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 ISMR이 또 하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단독 검토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이 미국 GE와 그다음에 일본 히타치 합작사인 GE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도 네덜란드의 잠재 SMR 공급사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작사가 또 이제 캐나다 SMR을 또 수주한 적이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자로 또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뉴스케일 파워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일단 뉴스케일 파워도 경쟁자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혁신형 이 SMR이 또 수출이 된다면 그 중에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SMR 관련해서 지금 아주 크게 협력을 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이런 ISMR의 또 사업에 들어간다면 또 이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네덜란드도 이제 소형 원자로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하락분에 대해서 반등을 한다면 조금 반등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겨운 이 지루한 횡보 구간이 언제 끝날지는 일단 거래량이 답해 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보면서 큰 움직임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